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여의도너머 TV의 닭간다 방송 오늘 또 개그맨 김기욱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욱입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째죠. 예. 다음 주 월요일도 제가 또 합니다. 예. 거의 뭐 제가 여기 뭐 닭간다의 안방마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관심은 황현이가 다 받네. 네.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는 거야. 저는 김기욱 MC만 보이던데. 아니 네. 황현희 씨가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건드리면 다 스타 된다 말했다가 네. 그게 조선일보랑 뭐 언론 기사로 엄청 핫한 거예요. 나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 수 없다. 네. 그래서 김기욱님도 뭔가 나도 오늘 센 막말할 이야기 거야. 하나. 막말이? 막말할 거야. 그렇게 막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세게 한번. 네. 나도 한번 던져볼게요. 뭐. 뉴스거리가 좀 세게 나와야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아마 이제 라이브가 저희가 시작된 것과 동시에 아마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그 재판이 지금 또 생중계로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어쨌든 저희는 저희 나름의 또 숙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정치 뉴스 까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이자 정치 소설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성열입니다. 목이 길어. 나 어저께 소설 하나 썼다고 여기서. 그 정치 소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사실 그게 이제 팩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그런 스토리를 또 좋아합니다. 작가로 데뷔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유시민 정도는 돼야 되나? 작가 출신이죠. 아 맞다. 그러시구나. 야, 장해찬은 진짜 안 한 게 없구나. 저 판타지 무협 소설 한 70권 썼죠. 와, 그래요? 웹툰 된 것도 70권이나. 왜냐하면 우리는 한 시리즈당 10권, 12권이 기본이니까 그 판타지 소설을. 근데 70권을 썼어요. 그쵸, 한 6시리즈, 7시리즈 했으니까. 야, 지금도 저작권료가 쏠쏠하게 들어와요. 그래요? 네. 제목이 뭐죠? 제일 유명한 건 강남화타. 그게 웹툰 된 거. 와, 장해찬 작가. 고고학자 이런 것도 그 해에 제일 많이 팔린 소설이었고 그 시장에서는. 옛날에 무슨 제가 기억으로는 막 야설이란 거 썼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그게 그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또 이 정치적 공격을 받은 건데 예. 12세 관람가고 네, 정식으로 네, 네. 그 배드신이 자세히 묘사된 게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야설입니까? 12세짜리 야설을 어떻게 쓰는 그냥 거야? 완전 그 오해받은 거네. 그게 그러면. 당신네 당에서 했던 이야기야. 나한테 미안하다 했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으로 나한테 그때 그랬던 거 미안하다 했어. 같은 당 아니었어요? 같은 당? 아니, 그때 다 찢어졌을 때. 우리 전당대회 할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재밌네. 천하용이랑 붙었을 때. 아 그때. 야, 정치 소설가 있고 여기 정치 야설가 있네요. 아니라니까. 그 막 사과를 받았다고요, 제가. 그래요?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아닌 걸로. 오해할 뻔했네.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 해부쇼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상품 소개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여의도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추석 상품 특별가로 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햇 신고배죠. 아산에서 산지 직송으로 넘어온 아주 달짝지근한 신고배를 추석 선물로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송이고 3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족들이나 친구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거래처분들에게 좀 전해주시기 위한 가장 좋은 현명한 선물이 아마 배가 아닐까, 과일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저렴하네요, 근데. 그렇죠. 이 큰 배가 5개에서 8개 정도가 진짜 크다, 진짜 배송이 되는데 굉장히 큽니다.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큰데 사실 과일이 크면 약간 좀 싱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고배의 이 품종 자체가 굉장히 과즙이 굉장히 팍팍 터지고 씹기만 해도 입안에 그냥 과즙이 쫙 퍼지는 달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다네요. 달죠. 네. 장희찬이 거짓말하는 거 맞습니까? 진짜 달다. 진짜 답니다. 이렇게 배가 큰데도 불구하고 달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추석 선물로 가장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햇 신고배를 저희가 여의도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39,900원에 좀 많이 사셔가지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좀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니까. 이게 백화점에서는 10만 원 하거든요. 맞아요. 과일 한 박스. 맞아요. 요즘 엄청 비싸지. 배만 사더라도 엄청 비싸. 배 하나. 정부가 막 소비 쿠폰 찍고 물가를 올리니까 네. 물가가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야. 아, 그렇지. 내가 근데 이렇게 이거를 39,900원에 한다. 그렇지. 너무 착한 이거 그렇지. 쇼핑이다 이거는. 좋다. 시작됐어 예. 지금? 그럴 줄 알았어. 예. 너무 착한 쇼핑. 누군가가 배틀을 하나 시작할 줄 알았는데 예. 이게 또 장애찬이 될 줄 나는 알았어. 예. 아 잘했다. 어쨌든 명품 과일 신고배 큼직한 배 5kg을 저희가 담아서 39,900원에 선물을 할 수 있게끔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대량 주문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 나는 이제 뭐 직원들한테 선물하고 싶다 아니면 가족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10개 이상씩 이렇게 막 주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여의도몰 들어가시면은 또 이렇게 뭐 상품 담기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십시오. 여의도몰 전화번호가 1551-5280 예. 5280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상담하면서 배 주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노모 회사가 주식회사 개혁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지자 당원분들이 네. 그냥 100박스씩 사야 돼요. 돕는 마음으로. 100박스씩. 네. 주변에 다 돌리고. 안 그래도 소수당 아니, 10박스씩 정당이어가지고 사고. 아니 그때 굉장히 재정에 취약한데 국민의힘처럼 돈이 많지가 않아요. 아니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아니 그 대선 때 네. 저도 이준석 대표랑 같이 유튜브 한번 나갔었는데 네네. 그 후원 슈퍼챗 같은 게 유튜브가 아니라 후원인데 막 네. 500만 원짜리 막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배 많이 사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뭐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개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 약간 젊은 층이 많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금이 많지가 않죠. 이렇게 막 팍팍 살 수 있지가 않아. 우리 윤 어게인 세력처럼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더라고. 야, 여기는 잠시만 방심해도 그냥 정글이군요 오늘 그래요. 방송. 예. 100박스를 주문해도 채 4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영치금 한도까지 팍팍 꼽아주잖아. 윤 영치금 어게인 그래, 세력. 기울백 하나 가격밖에 안 하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잠깐 배신감 느껴지는데? 배를 먹고 배신하는 거야? 샤넬백으로 바꾸자. 한동훈이야? 샤넬백으로. 한동훈 지금 이렇게 내가 개혁신당 도와주는 회사 잘 팔아주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초를 친다고? 그러니까 샤넬백으로 바꿔 계속. 네. 정말 유쾌한 사람들 3명이서 오늘 또 만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치 뉴스 해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본회의도 국민들 정치 피로도가 높아지는 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은 부정투표 소동이 좀 있었죠. 한 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고요. 여당이 단독 처리 나섰고 야당은 무한 필리버스터까지.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여당과 야당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원래 뭔가 일처리가 안 되고 깽판이 나면 그러니까 누구 잘못을 따지는 건 진영마다 입장이 다를 텐데 그렇죠. 그냥 힘이 센 쪽 잘못이에요. 책임이라는 건 권한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다수당 여당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건 저희가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저희는 소수 여당이었고 아하. 지금 압도적 다수 여당인데 이렇게 국회가 공전하고 하는 것은 네. 협치라는 것도 힘 있는 여당에서 이 물꼬를 터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 유감인데 네. 어쨌든 한 표가 더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한 표 때문에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절차잖아요. 그렇지.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할 때 네. 빨리 해라 해도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다 준수하면서 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업적이 되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왜 투표에서 한 표 더 나왔는데 그러면 번거로워도 네. 한 1시간 더 걸려도 다시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다고 생각해. 무효하고 그렇지. 결과는 똑같아도 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국회의원 있는 사람보다 한 표가 더 나온 거는 그렇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이상하지. 그러니까 너무 수상하지. 그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야당 의견 무시하고 간다? 이거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특히나 계엄 해제 때 그 절차 시간 지켜가지고 막 칭송받은 우원식 의장답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명백히 국회의장이 잘못한 거죠. 국회의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못 지킨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임세훈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는 맞는 게 네네. 힘이 센 쪽 그러니까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하는 건 맞는데요. 네네.
근데 이 야당도 사실 국정 운영의 하나의 축으로서 협력할 건지 협력을 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만 지금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모든 법안마다 우리는 다 반대할 거다. 필리버스터 할 거다. 69박 70일 동안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69박 70일 동안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하실 건지 모르겠고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고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어. 다른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에 시작부터가 나는 방해할 거야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일단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요. 한 표 이거 더 나온 거. 그래서 그 국회의장이 뭐 전 국회의장 편드는 거 아닙니다. 이분은 정당 소속이 아니시니까요. 국회법 111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재투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가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회법 111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더니 국민의힘에서 막 올라가서 반발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나중에 유감 표명을 하신 게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이제 와서 다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뭐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 의장에게 뭐 그냥 넘어가자 얘기하셨는지 재투표 하자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얘기를 또 올라가서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감 표명을 일단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도 되죠. 근데 그 다시 하는 게 또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합의 안 하고 또 피켓 들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발목 잡으려고만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69박 70일 아니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 잘. 맨날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나와서. 그리고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러고 송원석 원내대표 그냥 가버리고 이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무제한 토론을 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민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반대하고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약자로서 최후의 저항인 거죠.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알아서 선임하는 야당 간사마저도 딴지 놓고 막 나경원 의원 못하게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최초거든요. 남의 당 간사 선임에 그렇지. 뭐 이걸 부결시키고 하는 거는 진짜 최초예요.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법조인 가족 많고 기소된 분들 다 법사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살림까지 민주당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아마 전체 필리버스터 정도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어제는 국민의힘 의총에서 문신사법이라던가 이런 합의된 민생 법안은 그냥 통과시켰어요. 필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버 중이고 박수민 의원이 오늘 아침까지 지금 현재도 한 16시간째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24시간 채우면 민주당이 그냥 안건당 다 그만두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안건당 24시간인가 그런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냥 장외 집회도 그렇고 이런 무제한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도저히 어떤 토론이나 뭐 국회 내에서 견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인정 안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천하람 지금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오늘 아침에 인터뷰 보니까 단 한 번의 정상적인 토론도 국회에서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법안이 미칠 효과를 걱정하는 이 정치 세력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요구마저도 다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죠. 필리버스터 다 그만두게 만들고 통과될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또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또 할 건 해야 되고 이렇게 또 반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은 어차피 이제 여당 특히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뭔가 새롭게 해보기 위해서 하는 첫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전에는 관례상으로 야당도 그렇게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건 뭐 당선이 됐으니까 뭐 일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평가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야당을 설득시키는 과정은 있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해야지. 이번에도 지금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감원에 대해서 이거 개편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가면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밀어붙이고 있고 두 번째는 야당을 상대를 안 하잖아요. 아예. 야당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저는 그래도 지난번에 김병기 원대가 합의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이제야 좀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아니 이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자기네들 여론 안 좋다고 합의한 걸 파기를 해버렸어.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가서 장애투쟁하거나 지금 다 필리버스터 걸거나 이런 거에 대한 명분을 민주당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장애투쟁을 하시든 필리버스터를 하시건 중요한 건 국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국민에게 야 우리가 진짜 이거를 막고 싶은데 야당이 소수 야당이라 힘도 없고 여당이 굉장히 폭거를 하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면 좀 더 진정성을 갖추셔야 돼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 해놓고는 자기네 의원 하나도 없고 와서 졸고 있고 아니 그러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그냥 발목 잡기 하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야. 필리버스터는 정말 야 내가 이거 시대적으로 정말 막아야만 하는데 다수결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라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어느 순간 그냥 발목 잡기 시간 끌기로만 비치고 있는 이 모습이 좀 안타까워요.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이제 여당 주도로 이제 표결을 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은 또 통과될 예정인 것 같은데 내년 9월에 검찰청 없어질 텐데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쌀새 창살 제가 이런 간장 거를 공장 공장장 같이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힘든 거야. 개그맨들이 무슨 검찰청 얘기를 하겠어. 예.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예, 검찰청이 없어지는 정부 조치 통과를 왜 그토록 추석 전에 통과를 고집할까 이 생각도 해요. 예, 왜 추석 전에 계속 이걸 하려고 서두르냐. 예,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 그리고 뭐 검찰의 인지 수사. 그러니까 특수부가 어디서 고발 안 됐는데 자기들끼리 첩보없고 수사하는 거 문제점 있다는 거는 보수 진영에서 공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대로 가면 정말 그 성범죄 피해자들이나 약자들이 보안 수사 기능이 없을 때 경찰에서 불송치하면 끝. 그러면 약자들이 구제받기 너무 힘들어진다고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도 이거 문제점을 막 지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치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도 보안 수사를 놓고 입장이 명확하진 않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유보적이고 보안 수사 남겨놓을까 고민해 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여당에서는 강경파들이 보안 수사 택도 없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아하. 그리고 자꾸 천하람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제랑 오늘 아침 인터뷰 참 잘했더라고. 지금 이 검찰 중에 누가 중수청으로 가고 누가 공수청으로 가고 그 건물은 어떻게 쓰고 이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 2,400명이라고 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 그냥 공수청 간다 하면 수사기능 공백이 빡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유예기간 있으니까 1년 동안 천천히 생각해보자라는 게 민주당 답이래요. 아니, 법안을 통과시키고 밀어붙이는데 이런 어떤 국민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교통 정리를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안 하고 이거 그냥 정청래 대표가 자기 성과 내려고 추석 전에 일단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렇지.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뭐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 검찰한테 학을 떼는 사람들 많아요. 저 진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쓰레기 같은 정치 검사들. 좋다. 나를 기소한 이놈들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내가 시달려 보니까. 멘트 좋다. 배 먹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시원하게 하잖아. 그 멘트가. 쓰레기 같은 정치 검사들을 단죄하고 걷어내는 거랑 네. 지금의 방식으로 일단 가자는 거랑 다르니까 국민의힘 잘 보세요. 그렇지. 이런 보안 수사라던가 이 공소청, 기소청 세분하게 해서 협의하고 토론하자 하면 절대 반대 안 해. 제가 무죄 받고 올라오는 기차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전화 왔는데 네. 우리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네. 검찰 그 XX들 수사 한번 받아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거 다 동의해요. 검찰 개혁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렇게 그냥 추석 전에 우당탕탕해서 보안 수사를 어떻게 할지 뭐 누가 기소로 가고 누가 수사로 갈지 이게 정리 안 된 이게 문제라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이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사모사 그냥 넘기는 거는 그것도 좀 약간 문제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자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검찰에 있어서 최대 피해자라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뺄 수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 상태로 지금 검찰 개혁하는 거는 위험하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유보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는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무위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당심이라면서 계속 추석 전에 무조건 없앤다, 없애고 나서 보자.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 다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여당으로서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이런 것들을 제끼고 오히려 자신들이 대통령보다도 위에 서려고 그러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검찰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지금도 사실 이 사법적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다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지금 정부에 있는 분들은 책임감을 느끼는 건데 아니 여당으로서 왜 이런 책임감도 안 느끼고 무조건 자기 당의 강경파만 보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명청대전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 같지도 않고 그때 이게 벌어졌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강선우 사건이라든가 왕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봤을 때 이거의 핵심은 결국에는 당이 대통령실에 분명한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무조건 검찰청 폐지로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이건 명청대전은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청래 대표가 진짜 마음 먹고 다음번 공천권이든 뭐든 한번 부딪혀 보겠다라는 생각인가?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좋아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 보면은 글쎄요. 제가 대통령실 입장이면 결코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세윤이 누나? 네, 아니 뭐 명청대전으로 이렇게 가면서 갈등을 만들고 싶겠죠. 근데 뭐 저도 이제 안팎으로 다 내부로 들은 이야기는 뭐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이게 민주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내주면 약간 대통령실은 유보적으로 따라가는 모양새인 게 훨씬 더 보기 좋죠. 만약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이거 뭐 검찰개혁해도 수사권 없애야 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우리 국민적인 민심이 우리 아까 국민의힘의 천하람 뭐 그 전 최고도 그러셨고 다 얘기하시는 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징이 잠시라도 틈을 주면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또다시 이걸 역행해갖고 뒤집어버릴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게 여러 경로로 저희가 뭐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라는 것은 저항이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한번 드라이브 걸렸을 때 이거를 그 중간에 멈춰져 버리면 자전거 넘어져 버리는 것처럼 밟을 수 있을 때 밟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뭐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하기는 어렵고 당연히 이제 당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혁 드라이브의 차원에서 이 검찰 개혁을 충분히 앞으로 이끌자라는 게 이제 당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그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 임명 안 하고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토론 그 여러 가지 토론을 해라. 일단 다 이야기할 거 다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부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해라. 또 아예 그냥 추석 전에 아예 지금 없애라만 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중간에는 좀 차분하게 논의를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또 어딘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사권 아예 다 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하고 뭐 부족하면 채우고 뭐 하는 게 그게 또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는 이렇게 명청대전을 해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그건 상당히 비약적이다. 네, 지금 보면 저는 그 정성호 장관이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요? 이 여권에서 그러니까 좀 속도 조절하자, 논의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고 셔츠끈인데 요새는 개딸들한테 수박이다 막 그런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그 강성 당원들 입맛에 안 맞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도 수박이 되는 민주당의 어떤 구조 안에서 정상적인 논의나 이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기가 힘든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보안 수사권이 이렇게 우당탕탕 폐지되면 사실 이거는 그 정치인들이나 뭐 재벌 대기업이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범죄 피해자나 사기 피해자나 뭐 이런 분들이 경찰에게 이 피해를 호소했는데 경찰이 수사력이 부족해서 그냥 종결시켜버리면 이 사람들의 그 억울한 마음과 분노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지. 옛날에는 검찰한테 한 번 더 이의 신청하고 검찰이 재수사해서 구제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면. 네네. 근데
이게 막혔어. 끝났어. 그럼 이 분노가 보안 수사권을 없애 민주당이랑 이재명 정부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무적으로도 저는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한테도 뭐가 좋은지 이거는 정치 검찰이고 뭐 그 막 정치인 수사하는 거랑 진짜 아무 상관없는 다른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잡자고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 어제 오늘 천하람 의원 인터뷰에 좀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고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방향은 유예 기간 동안 생각해보자. 아 그건 좀 이 정도 중요한 일에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죠. 방향은 명확하죠. 일단은 과도한 검찰 권력의 힘을 다 빼고 수사권, 기소권 완벽하게 분리하자가 이제 방향인 거고 그 안에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점검인 건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냥 행정처의 부처였다면 이렇게 미리 논의하고 하는 게 가능한데 이 검찰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뭐 이렇게 비정상이라고 하면 또 거기 계신 열심히 계신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과한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상당했고 그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그때 검찰청 그 우리 기소권 분리할 때 등 하나 딱 넣은 다음에 바로 또 원상복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틈을 항상 노리는 게 바로 이 검찰 조직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미 뭐 예를 들어 보안 수사권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안 수사권이란 말만 들어가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리한다면 왜 또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검찰이 그런 식으로 그 자신의 수사권까지 활용해가면서 이제 했던 것들 인지 수사를 통해 가지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전체 사건으로 보면 1% 미만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1%에 해당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검찰 개혁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장해찬 전 최고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동의 안 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거의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건 맞아요. 뭐 대통령 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소도 안 하고 그냥 뭐 가서 황제처럼 가가지고 수사를 했는지 접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그러고 오고 잘못된 거 맞습니다. 고쳐야죠. 근데 누구를 고치면 되느냐? 아니 팔이 아프면 팔을 고쳐야죠.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부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특수부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있는 거를 서서히 고쳐나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거는 아예 다 없애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앞에 정성호 장관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성호 장관은요 원래 평생 수박 소리를 듣던 분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쓴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소신을 지켜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을 때 저는 그러면은 이제 강성 지지층의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정말 정부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런 소신 있는 운영을 하겠구나 그랬는데 아니 소신을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을 검사가 나서 가지고 뭐 무슨 오적? 뭐 검찰개혁 오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이런 정치 검찰 잘라내고 특수부 잘라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제 한편으로는 또 검찰의 자업자득이기도 해. 이 한동훈 같은 정치 검찰이 막 사법농단 때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다 무죄. 그러면 근데 다 무죄 나오지만 당하는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재판 불려다니고 변호사비 쓰고 그렇지. 뭐 사회적 낙인 찍히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진짜 이 검사들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동의한다니까. 근데 특수부잖아 그거. 이 동의가 애꿎은. 그러니까 저야 뭐 민주당으로부터 워낙 고발 많이 당하고 하지만 주변에 이 법조인 인맥도 많고 저도 로펌에서 일하고 변호사 막 쓸 수 있어요. 그게 막 제 인생에 큰 부담이 아니야. 근데 평범한 서민들은 도둑질 당하거나 누구한테 맞거나 소액이라도 사기 금융 피해 당하거나 성범죄 당했을 때 변호사 구하는 것도 막막하잖아요. 최소 500에서 1000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면은 경찰서 가서 내 피해 이거를 말해야 되는데 또 경찰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엄청 바쁘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피해 당했는데 경찰이 한 번 보고 결정해 주는 거랑 경찰도 보고 사시 패스했고 똑똑하다는 검사들도 이거 한번 봐주는 거. 내가 피해자면 뭐가 더 마음에 들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가 더 낫잖아요. 그렇지. 내가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없애지 말자. 그러니까 나 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 의원들 나한테 전화해서 다 검찰 죽일 놈들 막 이래요. 그게 아니라
이 애꿎은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받을 위험이 지금 너무 크다고 많이들 하니까 요거에 대한 보완책은 좀 빨리 마련하자라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에요. 맞아 말씀하신 부분 맞고 근데 저는 이게 검찰의 오만함도 기본에 있다고 봅니다. 수사를 본인들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성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검찰이 되시는 분들이 뭐 사법고시를 보셨던가 아니면 이제 로스쿨을 다니셨던가 이 두 경로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검찰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검찰 그 되시는 그 과정의 교육 과정에 수사라는 건 없습니다. 네, 없다 그래요. 오히려 경찰이 수사라는 그런 과목도 있고 그런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뭐 그동안 쌓아 나왔던 경험의 축적치 때문에 수사를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내가 나 잘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웃긴 거예요. 오만함인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반 서민들의 피해 같은 부분도 뭐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은 가능하겠지만 검찰이 나서서 서민들 피해 준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 조직 지키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검찰 개혁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검찰은 개혁을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일부는 중수청으로 가고 수사만 담당하고 이렇게 일부는 공소청 가서 그 경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 결정하고 재판 이어가고 뭐 그런 거죠. 판단하고 그렇게 나눠서 하자. 그건 진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검찰 개혁이 이번 정권 안에서 이루어질지 또 정부 조직법 통과가 추석 전에 이루어질지 이것도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이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제 그 트럼프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예.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한 뒤 기자들과 문답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과거에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9,500억 달러를 받는 사례도 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받고 있다. 일본으로부터는 5,500억 달러, 한국으로부터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단칼에 선을 그은 거고요. 이 발언의 여파로 오늘 아침부터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고 무엇보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엄청. 이게 달러 인덱스 상황을 보면 이렇게 원화가 하락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계엄 때보다 지금 환율이 더 높아요. 1,410원 뚫었어요. 방금 전에.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원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건 이해해요. 그럼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그걸 순순히 말을 했어야지 다 된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 저는 진짜 이재명 정부의 가장 문제적 고위공직자 한 명만 꼽으라면 강유정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된 회담이었다. 막 이래버리다가 갑자기 이거 협상했으면 탄핵이다. 통화 스왑해달라. 우리는 까이고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먼저 통화 스왑하다 해주고 그리고 미국에서 멜라니아 여사의 옆자리에 김혜경 여사 자리가 배정됐는데 김혜경 여사는 그 자리에 안 가고 코리아타운에서 어머 김밥 맛있죠? 막 이러고 있고 그 절체절명의 기회가 공짜로 주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데도 아니라 롯데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45개국 대표단이랑 이야기하는데 거긴 또 안 가고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랑 밥 먹어요. 왜 안 갔냐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만나서 뭐 하니에요. 그럼 지금 안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선불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위기니까 막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상황이면 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막 이렇게 했어야지 막 다 잘했다 외교 천재 막 이러다가 막상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렇지. 오늘 방금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 갤럽 기준 지난주보다 5%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갤럽 기준으로는 이제 최하치가 나왔는데 아마 그래도 과반보단 넘어요. 그렇지만 한 주 만에 5%가 떨어졌어요. 이게 긍정의 주된 이유 1등도 외교지만 부정 1등도 외교예요. 그러니까 이 대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이나 이런 말 바꾸기 이런 것들이 이 신뢰도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나 좀 걱정이 돼요. 깝깝해요. 이거 진짜. 세훈 누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트럼프 관련된 일이 물론 되게 어렵고 험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연재해와 같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어닥치고 있고 태풍이든 홍수든 불어닥치고 있어서 이거를 최대한 잘 버티고 막는 수밖에 없다. 뭐 지금 3,500억 선불 이야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지금 트럼프가 너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의 동맹국이고 혈맹국인 국가의 대통령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해도 너무한 거거든요. 우리나라한테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실제로 본인이 고립될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가 하고 있어서 걱정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봐야 되니까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도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투자라는 것이 적절한 우리도 이렇게 뭔가 추후에 투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약간이라도 공유돼도 우리가 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3,500원 내놔. 아니 뭐 진보딸이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놓으면 내가 알아서 투자할게. 거기서 이득 나면 내가 9, 너 1.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 깡패지 그러면 우리 뭐 여기 주식 투자 많이 하시겠지만 내가 내 돈으로 주식 투자 했는데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야 됐어. 너 돈 더 내놓고 투자되면 내가 9, 1. 그 이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결국은 이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정책 이거는 전 세계에서 비판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런 게 문제인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그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합의와 그런 정상회담 내용까지에 대해서는 폄하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트럼프가 근데 이러고 나서 또 언제 또 튈지 모른다. 어디서 뒤통수 칠지 모른다라는 그때도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너무 지나치게 그냥 트럼프한테 다 맞춰주고 합의를 해버리고 서명도 해버리고 달란 대로 다 해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의 거리두기는 일단은 해야 우리가 갖고 주권 국가로서의 외교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녁 식사 안 간 것도 약간 의도적인 거리두기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의도적인 거리 가서 또 3,500벌 이런 얘기를 또 해버리면 거기서 대답도 못하고 안 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연재해에 맞서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지. 그 자연재해 난 구름을 탓할 수도 없고 그 트럼프 때린 사람이 잘못이지 맞은 사람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현명하게 좀 잘 돌파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이거 3,500불 이 선불 내놓은 게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라 박살내는 3,500억 달러를 어디서 마련해가지고 아니 우리 뭐 달러를 다 뽑아내면 70% 80%를 뽑아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외환 위기 유동성 그 위기가 직면하면 IMF 안 된다는 보장이 또 없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거를 근데 왜 미국 가서 정상회담에서 지르고 왔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우리가 3,500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른 게 아니라 이 3,500불의 투자에 대해서 그 당시 지른 게 아니라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게 1,500불 정도로 예정이 됐고 나머지 2,000불도 뭐 반도체나 뭐 AI나 등등에 투자가 되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기업과도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각각 또 이 셈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말고 다짜고짜 야 얘기했으니까 내놔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팩트 몇 개를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야지. 팩트 몇 개는 좀 짚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 미국은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미국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첫 가가지고 이제 정상회담 하고 돌아오고 할 때도 트럼프는 3,500억 불 얘기했고 90% 우리가 가져갈 거다. 그쪽에서 국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3,500억 불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한 2%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화 가치 하락은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보 요구의 문제예요. 외환보 요구가 우리가 이 3,500억 불을 선불로 다 주게 되면 달러가 갑자기 부족해지잖아요. 유동성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사서 채워놔야 되잖아요. 달러의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가고 있는데 이게 곧 1,6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경고가 지금 전문가들한테 다 튀어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주식시장은 주식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가지고 달러 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이건 사실 굉장한 경제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러한 경제적 위기 그러니까 태풍이 이만한 게 지금 오고 있어요. 자연재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태풍으로 표현하면 태풍이 이만하게 오고 있어. 근데 이 태풍이 예견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요새 슈퍼컴퓨터가 잘 있어가지고요. 태풍이 오기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어. 그리고 그 태풍이 어디로 지나갈지도 알고 있고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거도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비를 해야죠. 저는 그 대비 상태가 지금 매우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댐 짓고 산사태 대비하고 구조 준비하고 해서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일단 국민들한테 야 태풍이 이만하게 오니까 모두들 집에 가 계시고 호우 대비하세요 해야 됐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야 태풍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가서 협상 잘했다. 역대급 협상하고 왔다. 이래놓고 지금 와서는 너무 심한 얘기를 한다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때는 잘했다면서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미국과의 협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식사 자리에 안 갖고 또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 예, 맞아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어요. 근데 전략으로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내가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나는 해주고 싶은데 국민들 저항이 너무 크다. 혹은 우리 의회에서 전혀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렛대를 전혀 안 썼잖아요. 야당을 야당 취급을 안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 잘하고 왔어. 이렇게 밀어놓고는 가장 큰 협상력 카드는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식사 안 간다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야당하고 손 잡고 국익을 위해 가지고 같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미국과 이런 쪽에 대한 휴민트는 보수 정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기는 옛날부터 그쪽에 유학하신 분들도 많고 관련 인더스트리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쥐를 잘 잡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보수 쪽 인사도 얼마든지 데려다 쓰세요. 그리고 재벌들도 자기하고 성향 안 맞는다고 안 데려가지 말고 성향 안 맞는 그런 기업가들도 데려가가지고 최대한 인맥 사용해가지고 이거 주면은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로서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태풍 이야기 하시면서 뭐 이게 슈퍼컴퓨터 예측한다 그러는데 예측 안 되는 이상 기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엘니뇨 같이. 이거는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트럼프는 솔직히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거 뭐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3,500불 그게 앞서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사실상 뭐 이게 제가 그 외교 문제다 보니까 이게 맞다 확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상의 이면 합의를 미국 측에서 요구한 걸로 우리가 추정이 사실은 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앞서서는 그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됐다라고 이제 국민께 설명을 약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야당이든 국민이든 이렇게 협상의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여론이 안 좋은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들고 갔던 게 그 전에 그 실무단 회의에서 그때 광우병 집회 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나왔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럼 반미 정서가 생길 수가 있다. 무리한 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통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런 여론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밥 한 끼 뭐 안 먹어서 이게 뭐 우리가 거리두기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우리도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국민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런 것도 있지만 이거 어려운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셔야죠. 뭐. 예, 어쨌든 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너무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만 써서 외교를 하는 것보다는 국힘당의 쪽에 그 외교 잘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좀 협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슈퍼챗을 쏴주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복동희님께서 10만 원을 크게 투척해 주셨습니다. 개혁신당 화이팅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짜내서 보내주셨네. 고맙습니다. 예, 요거 햇 신고 배 요것도 많이 좀 구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00원 안토니님께서 10,000원 주시면서 김성열 최고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개혁신당 화이팅. 탁간다 화이팅. 화이팅 해주셨고 자 그리고 이미선님께서도 10,000원을 또 계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팍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예쁜 세훈 누님 나오셨네요. 지난주에 안 나오셔서 걱정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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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이제 저희 막 담화가 다르잖아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 2,000원, 10만 원 막. 담화가 다르다는. 고맙습니다. 여기는 저희 홈이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SH님께서도 2,000원 주시면서 국힘 힐리버스터는 초선 벌세우기 하는 건가? 박수민 의원님 16시간째 혼자 하고 계시는데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16시간을 이 필리버스터를 이걸 어떻게 하는지 참 이것도 궁금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전 국내 최장 기록도 박수민 의원 거고요. 이 정부 들어서 했던 거 이번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또 본인 기록을 또 본인이 경신하신 거죠. 그 이전 최고 기록이 15시간 30분인가? 그랬었는데
이거는 기록갱신하시려고 대단하다. 필리버스터 하시나? 보좌진 입장에서 준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겠어요. 보좌진들 이거 뭘 준비를 해드려야 되냐. 옛날에는 막 그런 분들도 있어서 성경 이렇게 성경책 복사해가지고 가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요새는 근데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뭐예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이제 큰 주제들을 좀 잡아드리죠. 예를 들어서 외교에 대해서 외교라는 거 어떤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드리는데 그래도 다 안 돼요. 그리고 가서 하다 보면 다리가 아파. 그리고 목도 마르고 물론 물은 줍니다만 네. 물 마시면 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건 양해해 주는 거 같은데. 맞아. 지난번에 그걸 빼줬어.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 건 가능하다. 양해해 주더라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 안 돼가지고 얄짤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는 물도 잘 준비 안 해드렸어요. 그럼 밥은 어떻게? 밥은 당연히 안 돼요. 그건 굽는 야. 거지.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의 진정성을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정말 호소를 하고 내가 정말 이거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필리버스터의 의의예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진정성 있게 하셔야지. 아니 동료 의원들 다 있어요. 이게 왜 없는 거예요? 다 집에 가시고 옆에서 졸고 있을 거면 계시지 마시고. 근데 지금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수민 의원 필리버스터 할 때는 국회의원들 지금 많이 있어요 본회의장.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예. 그렇지. 없으면 너무 텅 빈 공간에서 외롭고 또 본인도 졸릴 것 같은데. 그리고 혼자 얼마 말하다 전에 보면. 그 같이 이진숙 고생해야지. 방통위원장이 빵 떴던 게 예. 방통위법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25시간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래요. 본인 관련된 법안이니까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야, 밤새.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런 것들이 카메라에 찍히면서 어. 또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막. 어.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치킨 배달 같은 쇼가 민심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이렇게 것에서 연결되는구나. 진심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거지. 맞잖아. 그렇잖아. 박민영 대변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아니 근데 저도 지금 약간 우리 장혜찬 최고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빵 텄다 그랬을 때 내가 빵을 많이 드셔서 또 빵이 뚝 터졌나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고생하는 듣고 싶은 것만 듣나 봐. 직원들 빵 하면 사는 딱 거라고 생각. 하셨고. 아무튼.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게 필요해요. 아니 필리버스터 해놓고 그냥 시간 끌기 발목 잡기로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장애 투쟁도 좀 더 하실 거면 좀 더 투쟁적으로 하시고 뭔가 내용 이슈하셔야지. 그거 가가지고 그 뒤에 깃발 윤어게인 그거 다 비치는데 윤어게인 상관없다 그러면은 누가 그게 돼요? 근데 그거를 들고 오는 분 깃발을 당 지도부가 검수할 수는 없고요. 난 이런 말 들으면 그러니까 또 어떻게든 막아야지. 개혁신당이랑 거리가 느껴지는 게 정부 소집법 반대하잖아요. 네. 근데 국회에서 아무리 세련되게 인터뷰하고 이야기해봤자 뭐 기사 한 줄이 나기가 힘든 현실에서 맞아요. 뭐라도 해야지. 음. 그럼 뭐 안 하고 국회에서 토론도 안 해주는데. 음. 그러니까 장애 집회가 능사는 아니지만 이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금 같이 국회에서 아무 이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주말에 기사 한 줄이라도 만들어서 뭐라도 하려고 여론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전 일종의 되게 세련된 엘리티즘 같아요. 세련된 그건 아니야. 엘리티즘. 이건 저희한테 들었으니까 잠깐만 반발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는 효율적인 일을 해요. 근데 이 지금 장애 집회를 통해서 뭘 하려는 겁니까? 중도층 국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알리고 우리의 정당성을 소구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조직법이 지금 너무 권력 집중형으로 간다. 금융도 관치를 하려고 그런다. 그다음에 예산 갖다가 막 쓰려고 그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셔야지. 가서 무슨 말씀하셔요? 김민수 최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도층이 보고 소구가 돼요? 지금 지지율이 60% 가까운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거를 장애 집회를 하실 거면 뭘 하십니까? 저는 당원 집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메시지를 더 정밀하게 다듬으라는 충고는 제가 수용이 돼요. 네. 근데 하다 보면 수많은 메시지 중에 강성 발언들이 또 헤드라인에 꼽히는 건 어쩔 수 없고 아니 그리고 그게 앞에 쓴다니까. 보수층이라도 결집을 앞에 쓰는 시키려는데 문제지. 전 이게 너무 배부른 소리로 들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니 전 항상 제가 개혁신당 편을 많이 들어서 요새 많이 제 보수 지지층한테도 욕을 많이 먹는데 장혜찬 너 왜 이렇게 개혁신당이 우호적이냐.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세속 정당으로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안 받아주고 메시지 안 되고 그나마 이준석 천하람 2명 아니면 최고위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사 하나 안 나가잖아. 맞아요. 안 나와요. 뭐라도 하자니까. 뭐라도. 내가 무슨 말을 그게 했는지 좀 나도 투박하고 좀 그 중에서 이제 강성 발언이나 투박한 발언들이 앞에 나오더라도 지금 같이 정말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드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고 막 이러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막 아유 우리는 더 똑똑하고 세련되고 좋은 메시지를 내고 내면 뭐해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저의 그냥 현실적인 네, 면입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진짜 정치적 마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제가
최고위원 모두 발언할 때 저도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라. 범죄자들만 잔뜩 있는 정권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대법원 흔들고 말이 되냐? 이 진짜 사법부 사망시키는 거냐? 상권분리 흔든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써줘요. 누군가는 써주겠죠. 근데 그게 국민들을 위한 일이냐는 거죠. 정치라는 거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우리 개혁신당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보고 가는 정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좀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이렇게 기사 안 나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길을 좀 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존중하는데 이거는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이상주의가 네. 저는 되게 비현실적이고 약간 한가하게 느껴지고 너무 이상적이다. 바로 지방선거 있어요. 제가 어제도 딴 방송에서 이기인 사무총장이라도 말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광역단체장 한 명 내기 힘든 현실이거든요. 맞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래서 약간 그 반농담조로 이준석 대표라도 경기도지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못 나오는 거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현실 정치가 지금 양극화되고 투박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소구되는 현실적인 일들을 하면서 또 이 이상적인 어떤 것들을 버무려야지. 지금 개혁신당 분들을 제가 방송에서 만나면 이분들 사석에서는 다 현실적이야. 다 알아. 근데 방송에서는 자기들끼리 그 그룹에서의 우리는 이상적이고 우리는 멋있고 이거에 너무 취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지방선거 총선에서 아무 존재감 없이 그냥 군소정당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라도 싸우고 들이밀고 김성열 최고도 난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더 센 발언에서 기사 하나 내보내고 일주일에 최고위원회 한 2번 하잖아요. 한 번은 그러면 좀 정제된 어떤 좀 이상적인 정치 메시지를 내고 한 번은 내가 오늘은 무조건 온라인 기사 10개는 내 이름으로 내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런 걸 버무리려는 노력 자체를 국민의힘이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쟤네들은 뭐 중도층도 모르고 너무 이렇게 폄하할 거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지대의 딜레마예요. 우리 제3지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개탄스럽고 그래서 이상을 쫓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인데 이게 항상 정치라는 게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봐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딜레마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특히 양극화 상황에서 누군가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된다. 저희가 지난번에 선거 때 저희는 저거 안 했잖아요. 위성정당 안 만들고 저희는 그냥 했잖아요. 그래서 천하람 의원 겨우겨우 당선됐잖아요.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 감수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정치적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좋다. 예. 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좋다. 좋다. 예. 김성년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야. 아까 뭐 엘리티즘 엘리티즘 서로 막 싫어서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얘기 듣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국민의힘의 투쟁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투쟁 많이 하잖아요. 야당 때 뭐 거리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렇지.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날씨를 엄청 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약간 그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게 약간 국민의힘들 같거든요. 뭔 소리야. 작년 올해 탄핵 반대 시위할 때 그 엄동설안의 공수 그 헌재 앞에서 다 노숙하고 했는데 지금 살살 이제 신당 날씨 깔고. 딱 좋을 때 되니까 이제 딱 거리로 나오셔서 이렇게 바람 불고 하니까 이제 나오셔서 하는 것 같고 또 이게 오래 못 갈 것이 이제 곧 추위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추석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장애투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그래봐야 한 열흘 이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일요일에 대한문에서 합니다. 일요일인가요? 네.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바꿨구나. 아니 제가 토요일로 들었어요. 국민의힘 분들한테. 그래서 고민이다. 왜 고민이냐면 여의도에 그때 불꽃 축제 한다고 그 날짜 때문에 고민이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럼 바꾼 건 다행입니다만. 근데 일요일 2시에는 또 네. LCK 결승이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네.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하여튼 결승 뭐 봐야 되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때 웰빙 투쟁 하시고 그 텐트 치고 김밥 좋은 거 드시면서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사례가 됐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얘기를 드리는 근데 거죠. 그 지금 채팅창 난리니까 왜 그 난리야 있는 또? 돈 없는 돈 그 왜, 바로 왜 사과하래 빨리. 내가 말만 하면 난리야. 슈퍼챗 그랬는데 보낸 거. 내가 뭐라 그랬는데? 부대변인님이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냈다 이게 자존심 상하고 열받는데. 잠깐만 그래? 그런 뜻 아니라고 빨리 사과하고 너무. 그래요. 말만 하면 사과야 나는. 아까 10만 원 보내주신 분한테 네, 있는 도 없는 도 다 끌어. 아니 나는 자기는 돈 많대. 그러니까 무시하지 돈 마. 많았으면 죄송한데 저는 그만큼 이렇게 거금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돈이었다. 소중한 돈이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이었어요. 아주- 소중한 저도 돈이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네, 소중한 돈이다 표현. 카메라 보고 사과하세요 빨리. 네. 딱 맨날 사과해. 맨날 사고를 치니까 맨날 사과하지. 사과를 하시던 애를 자, 드시던. 그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렇게 거금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아유 이렇게 보내주셨 어떻게 이 거금을 보내주셨냐 예.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
단어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음은 알겠지만 예,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사과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아 근데 예. 배가 진짜 배- 맛있네. 예, 배 하나 드세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 세영 누나 배 하나 드세요. 예, 사과의 의미로 배를. 배 드시면서 예, 저 먹방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는 먹방 약간 밥맛 없는 여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먹방을 하면 밥맛이 없다고. 왜요? 너무 맛없게 먹는다. 아. 깨작깨작. 밥맛 없는 자기 여자. 입으로 알겠어요. 자기가 밥만 먹는 여자라고. 아니 진짜 그러니까 먹으면 밥맛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 그래? 이게 내가 이제 알겠어. 우리 임세훈 부대변인 스타일이에요. 예, 그런 것 어떤 같아요. 악의가 있는 게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순수해. 다소 생각이 조금 모자라신 예, 거야. 예. 악의가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냥. 약간 이건 좀 악의가 있는 것 야 같은데. 생각이 없잖아. 아니야, 순수해. 단어 선택에서 생각이 좀 모자라다고. 아니 이건 악의가 있는 것 같아. 절대 악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 누나가 이렇게 필터링이 약간 나와서 없어서 누나가 그런 거지. 뭐 웃겨 보이고 가벼워 보이지만 누나가 나름 기업 임원 출신이에요. 이건 인정하고. 청와대 부대변인 했으면 진짜 높은 자리예요. 아, 그렇지. 진짜 그게 한 2급인가 그렇거든요. 네. 되게 높은 자리고 급수보다 더 중요한 자리인데 네. 제가 말하는 건 지난주에 그 불미스러운 발언이나 네네네. 저를 향했던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예, 악의가 예.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네, 그럼. 악의 네. 없습니다. 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거지. 저런 실수를 청와대 대변인일 때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럼 난리가 그때는 났을 텐데. 그때는 제가 필터링이 있었구나. 입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신경 쓰고 생각 많이 하고 입 없이 말했던 살았어요. 쓴 것만 읽었어요. 네. 입 없이 살았대. 네, 거의 입이 없이 살았어요. 야, 이 누나 너무 매력있다. 예. 진짜. 순수한 의도로 얘기한 거지. 순수한 의도. 예, 절대 악의적인 난 의도로 얘기하지 청와대 않습니다. 대변인 정도 되면은 그렇게 짜여진 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대변인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은 너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난 민주당 진짜로 사람들 그렇게 다 봐. 동의하더라고. 난 진짜 강유정 그렇게 잘라야 봐. 된다고. 그렇지. 사석에서는 다 그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예. 나름- 세영이 누나도 그렇게. 나름 열심히 이제 방어를 하시려고 네. 또 이제 우리가 기자들과의 질답이 생중계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이제 방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근데 과정이다. 너무 또 기자들이랑 과정이다. 기싸움을 많이 하려고 하네요. 원래 근데 그 공보는 기자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친하게 사실은. 지내죠. 되게 예, 이게 예. 서비스를 잘해줘야 되는데. 저는 참고로 오히려 그 보수매체라고 하는 조중동 기자분들이랑 더 친하게 그쵸, 원래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하는 거죠. 강정 대변인은 맨날 브리핑하다가 기자들이 질문하면 막 째려보고 막 싸우려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권위적이야. 또 뒤에 가서는 친하게 또 지내고 그러시겠죠. 그럼 다행이죠. 예, 예. 어쨌든 오해 소지가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나나 세- 잘해야지 뭐 내가 누굴 얘기해. 나나 잘해야지. 세로이님께서 네. 예, 우리 세영이 누나한테 네. 지난번엔 소중히 오늘은 있는 돈 없는 돈 다음 주는 뭐 할까요? 예. 뭐 하나씩 만들어 와야 되나 일부러?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건에 대해서 그날 그 저녁에 마침 또 우리 방송 패널들이 모였었어요. 아, 그래요? 그 진보 진영의 패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가서 제가 그 질문했거든. 혹시 이게 이상하냐는데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더라고요. 예, 절반 알고 그럴 수 절반 있지, 몰랐다. 그럴 수 있지. 근데 네. 아는 분들 특징은 약간 젊은 남성분들이 아시고 그렇지. 여성분들이나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지. 왜 뭐가 문제야 이런 반응이었다. 네, 그렇지, 그렇지. 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순수한 의도로 말씀하시지만 항상 예. 생각이 없고 뇌를 안 거친다. 예. 악의는 없어. 악의는 없는 것 같아. 나쁜 사람은 아닌 예.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아닌 거. 옛날에 대변인 할 때는 입이 없었지만 지금은 입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오해까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 드리면서 네. 절대 우리 악의가 없다라는 걸 우리 세영이 누나 멘트에 대해서 오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리아 최님께서 캐나다 달러 10달러를 주시면서 민주당 없는 세상에서 살자.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달러 환율 요새 비싼데 고맙습니다. 그 셀프 디스 아니에요? 환율 비싸다는 거는? 비싼 건 맞지 뭐. 오른 건 맞지 뭐. 우리 재홍님께서 10달러를 또 주시면서 법사위 의원들 전원 탄핵 국민 투표합시다. 국회의원들도 성역이 아닌데 청문회 세워서 혼내고 여론조사 들려서 부정평가 높으면 탄핵합시다라고 본인 개인 생각을 또 보내주셨고 오늘 좀 많이 터집니다. 슈퍼챗이 이경수님께서도 5,000원을 또 슈퍼챗 후원해 주셨고 모르겠다님께서 또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호남에서 불 안 나냐? 누구지? 아시는 분? 이러니 구구의 힘이라는 소리 듣지라고 또 보내주셨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자 그리고 좌우 말고 직진님께서 10,000원 후원하시면서 국민들한테는 잘됐다고 뻥쳤어도 그때라도 야당하고는 물밑에서 다 까놓고 협상하면서 해결하려고 했어야지 라고 하시면서
트럼프에 대한.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교 같은 문제는 사실 국민들은 다 공개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관련자들끼리는 따로 물밑 협상이란 걸 해서 그러니까 가서 식사도 하시면서 애로점도 이야기하고 야 이건 국익을 위한 거니까 외계인 쳐들어오면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이것 좀 맡아주고 내가 이것 좀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정치의 묘미였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진짜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가 가장 정점인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민주당과 국힘이 아예 거의 밥도 같이 못 먹을 수준으로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보좌진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민주당도 갈 수 있고 국힘도 갈 수 있고 했는데 보좌진들의 이 통로도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양극화로 가는 이게 저는 좀 왜냐면 정치는 어쨌거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둘이 교점을 찾고 그걸 통해 가지고 화합을 하고 그런 걸 끌어내는 어떤 그런 협상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다수결로 표결해버리고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절대. 그래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지금 오늘 뭐 슈퍼챗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슈퍼챗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우님께서 15,000원을 슈퍼챗을 쏘시면서 할 말하는 장해찬 잘한다. 국힘 강하게 나가는 거 너무 칭찬한다. 하니까 지지율 오른다. 국힘 파이팅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장해찬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슈퍼챗을 쏴주신 분 중에서 우리 좌우 말고 직진님께서 또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할 말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슈퍼챗을 쏘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발언하신 게 제작진과 어느 정도 사전 소통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말하는 발언이었나요? 저희 제작진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야, 좌우 말고 직진님께서 국힘이나 민주당처럼 정치할 거면 장사나 해라. 나라 돈 먹고 살려는 정치인이 그따구로 사는 게 맞아? 하시면서 자영업자 망하면 이재명이 빚도 갚아준다는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5,000원을 후원해 주셨고 우리 불카님께서는 7,500원 또 후원해 주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소금쇼 한번 해야 되는데요. 국힘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소금쇼는 뭐야? 그때 엄청 심각했는데요. 병원도 가시고. 우리 토토톡스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그냥 요즘 정치인들 멋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법사위처럼 회의하면은 폐급 소리 듣는데. 폐급 소리 듣는. 이렇게 보시면서 또 본인의 의견 주셨고 강아지 운이님께서 우리 또 장혜찬님 엄청 좋아하시고 조희정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요즘 정치인들은 낭만이 없고 한동훈은 머리털이 없고 라는 라임을 또 맞춰주시면서 쇼미더머니 저 흐뭇한 표정 뭐지? 정치인들은 낭만이 없고 한동훈은 머리털이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촌철 살인이라고. 저도 탈모인의 한 명으로서 참 막 가슴이 아프네요. 세훈이 누나 또 저도 약간 원형 탈모 있어요. 우리가 놀릴 게 아니고 저도 나이 드니까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저도 그렇죠.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비판하는 포인트는 그 어떤 외모가 아니라 그렇지. 과도하게 꾸미고 이미지 메이킹하고 하는 현상 자체니까 이런 반작용이 나오는 거지. 뭐 저희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그런 분들 다른 분들과 외모 갖고 놀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재용님께서 10달러 후원해 주시면서 임세은님 앞에서는 거칠어도 뒤에서는 말이 통하실 분 같은데 추미애 같은 민주당 강성분들은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추미애 의원님도 실제로 이렇게 만나시면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로? 따뜻하신 진짜요? 분입니다. 네. 진짜로? 예. 저도 막 이렇게 오늘 옷 이쁜데 막 칭찬도 잘해주시고 그런 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엔 진짜 제가 기억했던 예전에 추미애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미애 누나도 한번 저는 추장군 앞에서는 추장군이지만 뒤에 가면 또 따뜻한 이게 지금 어머니 뭐가 같은. 문제냐면요.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강성 발언, 솔직히 국회의원으로서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발언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서영교 의원님과 지금 추미애 의원님인데 두 분 다 뭐냐면은 원래 그러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지방선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는 뭐가 일단 중요합니까? 첫 번째 관문 경선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이 과격한 좀 강경파들의 이런 그 지지를 받아야만 통과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계속 무리수를 던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막상 선거에 나가면 중도파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들을 하고 계신다. 정치적 후과로 다 남을 텐데 이거 다 기억하거든요 사람들이. 좀 너무 좀 무리들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김동연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강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경선 나가서 이기면 경기도는 워낙 민주당에게 사실 유리한 지형이거든요. 네네. 대선 결과나 이런 걸 봐도. 근데 이제 저게 본인의 경기도 지사직 도전에는 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어쨌든 경선에서 이기려면. 네네. 근데 민주당 전체에게 도움이 되느냐. 최근 ARS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다 줄어들었거든요. 리얼미터 등에서도. 근데 ARS지만 민주당이 리얼미터를 막 공신력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추미애 법사위 효과도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지도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태클을 걸고 좀 이렇게는 하지 마라라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당 대표께서 오히려 더 그러고 계시니까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쉽사리 표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만해 보이면은 정말 큰 코 다쳐요. 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만한 거 아니고 그냥 캐릭터가 워낙 강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이 지금 상황이 뭐 그 회의장에서 보면은 그냥 일촉즉발이잖아요. 이건 뭐 양쪽 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목소리가 표현된 건 정도만 있다라고 보완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BGK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민주당은 야당에 어울립니다. 길바닥 위일 때가 가장 강하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예, 야당에 대한 생각 보내주셨고 우리 꿈을 찾아서님께서 또 2만 원을 주시면서 구독자 2만 돌파 기념으로 2만 원을 보냅니다. 2만 돌파했어요. 2만 돌파했어요. 어저께 했어요. 예, 어저께. 축하드립니다. 금방 이제 또 탄력 받으면 10만 가고. 그렇죠. 예, 저희 이제 2만 됐으니까 이제 목표를 한 5만으로 잡아보시죠. 예. 주변에 좀 구독 좀 많이 좀 추천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른 당 패널들이 나오는 방송이 성공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유튜브는 원래 알고리즘을 타야 되니까 그렇지. 한쪽만 나와야 뜨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시도하는데 그거 치고는 빨리빨리 성장하고 있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또 다른 당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좋은 소리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나와주시는 우리 세훈이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너무 고맙지. 생각 없는 사람 돼가지고. 너무 고맙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저도 그 소중히 소리 듣고 꿋꿋하게 또 나오잖아요. 나 이제는 얘기 안 해. 이제 몰랐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어쨌든 되게 의미 있는 방송이에요. 예. 의미 있는. 저는 이제 정치하시는 관련된 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저도 이제 처음 방송을 해보는데 굉장히 정이 가고 인간 냄새 나면서 좀 약간 좀 뭐랄까 이 사람들한테 좀 빠져들고 있어요. 예, 굉장히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러다가 이제 배지 달면 다들 마탱이 가고. 배지 뺏겼대며 아까. 그러니까 또 정상으로 돌아왔지.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강버스 넘어갔다. 나는 한강버스 지금 엄청 기대하고 오세훈 시장님 제가 지켜냈어요. 한강버스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한강버스 얘기하고 이제 한동훈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한강버스. 한강버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오늘 토크가 너무 재밌어서 아이고야. 한강버스는 넘어가고 한동훈 치킨 배달. 요거 이제 너무 재밌는 얘기죠. 이 한동훈이 지금 계속 재밌는 에피소드 뭐 자기만의 그런 뭐랄까요 뭐 흑역사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 근데 저 손가락도 이상하지 않아? 저걸 세 손가락으로 집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기괴해. 이게 저 무겁잖아 치킨이 한 마리가. 저걸 세 손가락으로 끼는 건 도대체 뭐지? 아니 근데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에는 생닭 들었거든요. 생닭. 네. 이렇게 생닭을 이렇게 들었던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또 튀긴 닭을 또 드시더라고. 근데 저게 또 사람이 미어 보이면 다 미어 보이는 게 보수 지형에서는 저 배달한 치킨 브랜드가 자담 치킨이에요. 자담 치킨. 근데 인천에 있는 한 자담 치킨 매장에서 전광판에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축하, 뭐 이재명 당선 축하 막 이런 정치적 문구를 걸어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담에서.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일부러 자담을 한 건 아니겠지만 매장도 다르지만 미어 보이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저거 일부러 자담 골랐다 이러면서 막 이제 뭘 해도 그냥 싫은 거야 보수 지형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 신경을 썼어야지. 보좌진들이 잘못하는 거지. 그 정도도 우리 그거 다 신경 쓰거든요. 이거 완전 기획이잖아. 사실은
다른 브랜드 하는 게 맞아요. 그럼요. 유능한 보좌진이 있으면. 그렇지. 그럼 우리 굳이 그런 거다 구설수 보지. 오를 건 안 하는 게 맞거든. 아니 이건 유능한 보좌진이나 인턴급도 해야 되는 일이야. 그거 아니면 사람이 진짜 없나? 아니 나는 어디서 그 얘기 들었는데 나 이것도 너 문제 되려나? 아 근데 말을 못 하겠어 무서워서.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누가 야 어디서 이제 나도 진짜 겁난다. 하루에 2개는 좀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의 준비라고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나도 들은 얘기인데 누가 어디서 이 브랜드는 피한 게 다행이다. 호식이 2마리 치킨은 피했다. 그 왜냐면 동훈이 2마리 치킨 낸다고. 나 그 얘기 어디서 듣고 내가 빵 터졌거든요. 난 이해가 잘 안 돼. 뭐지? 호식이 2마리 치킨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어디서는 야 그래도 이 브랜드는 피했다. 왜냐하면은 동훈이 2머리 치킨 된다. 그래서 피했다. 그 얘기. 2머리가 예. 된다고.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빵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한동훈 쪽 팬이 이제 나한테 뭐라고 사과 요청하려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네. 예. 아니 나 내가 어디서 보고 그 이것도 어디서 본 거기 때문에. 브랜드 얘기하길래 아니, 얘기한 근데 거. 이게- 바로 또 못 알아들었네. 이게 치킨 배달 이런 거요. 사실은 저희가 그 가장 쇼라고 많이 욕을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국회의원이 기획을 할 때는요, 정치인 기획할 땐 진짜 치밀하게 합니다. 생각보다. 예, 왜냐면은 그 사장님 비롯해서 브랜드 이런 가치 뭐 이런 평가 이런 것들도 보고 어떻게 하면 욕을 덜 먹을까를 중점적으로 해요. 왜냐면 이건 무조건 욕 먹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지금 이거 한 번 하셨다면서요. 한번 딱 한 게 전부. 이거 그래놓고 저렇게 사진만 열심히 찍으시고 이런 거요. 지금 죄송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으셔서 그러죠. 만약에 인기 있는 사람이 이거 했으면 욕 진짜 많이 먹어요, 저거. 원래 저런 네, 쇼한다고. 저희가 대선이나 뭐 시장 선거할 때 많이 올라오는 기획인데 할 거면 그 배민 같은데 뭐 아니면 정말 어쨌든 고생하는 일을 쇼 안 하고 하루 종일 정도는 고생을 하고 그럼요. 그 후 일담을 풀거나 아. 요새는 기법이 내 SNS에 안 올리고 네. 그게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누가 찍어서 보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후 일담이 일반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게 하는 게 더 세련된 그치, 기법인 거죠. 그치, 내가 그치. 광고 안 하고. 네, 그렇지. 근데 저거는 배달 딱 한 건 하고 사진 이빨 찍어서 내가 올리는 거는 네. 너무 1차원적인 이제 이 정치권에 기획하는 사람들이 다 안 하는 정말 그럼 안 하는 스토리다. 거야. 네. 왜냐면요, 우리가 연말에 고아원 가가지고 기부 한번 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김장철에 가가지고 그냥 배추 한번 버무리고 사진 찍고 나오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거는 80년대식 정치예요. 이건 정말 이제는 사람들이 저거 하면 오히려 욕만 하는. 그러니까 저는 저 분의 그 주변에 이렇게 정치적인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마추어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패급들밖에 안 보여요. 친한데. 패급이다. 아니, 이제- 한동훈 분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다 패급이다. 아니 진짜 예.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진정성을 보이고 그리고 저런 거를 하실 거면 망가져야 돼요. 저 한동훈 대표 제가 예전에도 이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게 예전에 연탄 배달인가 한번 갔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일부러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도 누가 이렇게 일부러 묻혀주는 거야. 아.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누가 봐도 쇼잖아. 민주당에서 다 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그런 게 거는 낫다. 제가 볼 대한민국에서 때는- 손학규 전 대표가 제일 잘. 그죠. 잘하십니다. 그거는. 거기는 진짜로 그 어디 정도 완전 해야 새카매져요. 난덕산에 가 계셨죠? 그 정도 해야 돼. 그 난덕산이라도 아예 올라가 계시고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정치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 장면을 보고 이제 정말 유튜브 구독자 늘리려고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튜버야, 유튜버. 콘텐츠를 계속 생산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킨 배달, 오늘은 치킨 배달, 뭐 내일은 뭐 과일 배달,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런 거를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게 본인 생각에 괜찮다더라도 주변에서 아 이렇게 하면 욕만 먹습니다.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 이야기를 사람이 하면 그렇게 많은데?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고 아, 그래요? 메시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아. 바른 소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아 내가 아는 조모님과 굉장히 비슷하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본인이 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저렇게 그 또 치킨 배달할 때 저렇게 차려입고 안 가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요. 망가져야 된다니까요. 예, 차려입고 네. 가고 돌돌이 사건도 사실 되게 충격이었는데 본인은 그게 되게 웃기고 코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들지? 치킨은? 난 아까워서는 안타까워서는 안타까워서 진짜. 제가 그 헬멧 쓰고 신기한 캐릭터. 그럼. 땀에 푹 쩔은 사진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근데 이제 헬멧을 못 쓰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참 이게 너무 기초적인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해보고 캠프 뛰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저 아니 전 저렇게 쓰면 제 밑에 보좌진들이 저렇게 했으면은 그날 다 단체 기업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히 근데 김건희 여사님이 어디 봉사 갔을 때 좀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 화장실 이렇게 청소하는 거하고 나중에 그 극우 유튜버 그분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셨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밖으로 네, 돌려서 밖으로 다른 돌리는 사람들이 거. 또 하는 거고. 그 우리 장혜찬 씨 아이디어신가? 뭔 말 하나 했다. 갑자기 뭔 말 하나 했다. 잘 들어온다. 잘 들어와. 아, 나 진짜 세상이들아. 아, 못 말려요. 예. 자, 그렇다면 집에 갑시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정치계로 다시 복귀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세 분이서 뭐 조언을 한마디 하자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김성열 우리 대표님부터 최고부터. 정치인은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고요.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돼요. 지금 두 가지를 다 잘못하셨어요. 정작 쉬어야 될 때는 나가셨고 나와야 될 때는 안 나가셨어요. 아하. 이거는 남들이 얘기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네. 본인이 리더로서의 그런 책임감과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 안 하신 거는 사실 엄청난 패착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나오셨으면 김근식이라도 됐잖아요. 김근식 최고라도 아마 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동지들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해 가면서 얻는 게 정치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냥 왕관만 보고 가는 정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이 직접 상처도 입어가면서 그걸 느끼면서 가야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너무 구름 위의 정치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세영이 누나는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그동안 좀 쉽게 그 높은 자리에 가셨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씨와의 그간의 우정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당 대표도 그 이른발로 쭉쭉쭉 돼서 좀 내가 하면 그냥 다 되네라는 그런 약간 자만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구독자 올리고 콘텐츠 만들려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위들이 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구독자 올리시고 싶으시면 한동훈 TV에 그 삼고초려 하셔서 우리 장혜찬 최고 한번 모셔가지고 낱낱이 듣는 코너 하면 구독자 확 올라갈 거예요. 저 페이스북도 차단당했는데 저를 초대할까요? 같이 차단당했어요? 기타 치고 그 돌돌이 하시면서 과자도 먹고 하시면. 이렇게 진짜 쓴소리 안 듣고요. 주변에 이야기 안 듣고 그러면은 저희 모모 혁신당의 모모님처럼 돼요. 이렇게 하면 개혁신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놀랬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님처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나르시즘 스타일로 가시면은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단점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쳐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한번 망가지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망가지는 게 막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막 꾸미고 이러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땀에 푹 젖는다던가 정말 봉사하는 그런 모습 진짜 보면은 좀 달라질 것 같아 이미지가 확실히. 저기 조희정님과 우리 BGK님께서 5,000원,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준석이처럼 택시 기사 하듯 배달 오토바이 한 3달 몰지. 그러니까 3달이나 몰았어? 헬멧을 못 쓰나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왜 진정성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김문수 지사 밑에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김문수 지사는 그 당시에 정말 진정성 있게 돌아왔거든요. 진짜로요. 그리고 선거도 18박 19일 하면은 아예 경기도에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유권자 자기 지지자 자리에서 그 집에서 그냥 방 하나 빌려면서 묵으면서 했어요. 쇼가 아니었다고요. 쇼는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야, 우리 재용님께서 5달러 후원해 주시면서 구독자 2만 축하합니다. 김성열 최고님 지방선거 나와서 싸워주세요. 지역이 어디시지? 지역이? 저 지금 양천갑 당협위원장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당이 명령하는 대로 저는 당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갈 거라서.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혜찬 최고의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 기대된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거 하셔라. 정치에서 나라 어지럽게 만들지 말고 저 유튜버 하시고 트로트라도 한 곡 내시고 잘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거 하셔라. 본인도 행복하고 나라와 당도 행복한데 왜 굳이 정치를 해가지고 당을 말아먹고 나라를 말아먹고 정권을 말아먹느냐. 지금이라도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 트로트 한 곡 내고 전국 순회하면서 그 팬클럽이랑 콘서트 하고 그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잘하는 거 하셔라. 근데 우리 장혜찬 최고는 한동훈 전 대표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좋은 관계였죠. 할 때. 그때는 좋은 관계였죠. 그때는 좋아하셨고. 왜 궁금했어요? 아니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와의 우리 당보다 더 개인적 미워하시는 악연도 것 같아.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받은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장 받은 게 많은 사람이 가장 심하게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보기 안 좋다. 넘어갈 수가 없죠. 그거는 뭐 그래서 잘하는 거 하셔라. 네, 예.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잘하는 건 정치는 아닌 것 같다. 네, 정치만 안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추석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의도몰에서 추석 선물로 햇 신고배 2025년에 나온 햇 신고배 5개에서 8개 정도가 아마 배송이 될 건데 요거 39,900원에 달달한 배, 시원한 배 예,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추석 선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물량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1-5280 여의도몰로 전화 주시면 상품분이 도와드리도록 근데 진짜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저희 진짜 맛있고 달달하고 시원하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배 선물로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